네,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 특히 그 알티미터 캐피털 CEO 브래드 거스너의 통찰과 여러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 그리고 이게 경제와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표는요, 이 자료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들, 그걸 명확하게 짚어서 여러분이 AI 시대의 핵심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핵심인데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훈련시키는 단계를 넘어서요. 이제 스스로 추론, 그러니까 인퍼런스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이걸 기계가 재기적으로 스스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표현했죠. 심지어 추론 능력이 15배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곳에서 그 AI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속도, 즉 토큰 생산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야말로 포물선처럼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고 있어요. 아, 포물선처럼요? 네, 이건 AI가 생각하는 속도와 그 규모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정보를 찾는 방식 자체도 달라질 거예요. 기존에 검색하면 10개 파란 링크 떠돈 시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점점 사라지고 AI가 직접 답을 생성해주는 추론 검색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오픈 AI가 구글이 상장했을 때보다 벌써 4배나 큰 규모로 성장했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이 변화가 얼마나 AI 초고속, 그야말로 하이퍼스피드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똑똑 젖은 AI를 돌리려면 당연히 기반 시설이 엄청나게 필요하겠네요. 젠슨 왕이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만 무려 1조 5천억 달러가 필요할 거라고 추정했다면서요? 1조 5천억 달러.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그냥 투자가 크다는 걸 넘어서 전 세계 자본 흐름의 어떤 중심축이 AI 인프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규모죠. 네. 실제로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 같은 경우 다른 CEO들한테서 어디든 좋으니 용량, 캐패시티 좀 확보해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 그 정도군요. 네. 그래서 인터넷 발명 이래 이런 골드러시는 없었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아마존, 메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 지출, 그러니까 카펙스를 급격하게 늘리는 것도 다 이런 맥락이에요. 미래 AI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땅 따먹기, 말 그대로 영토 확장 경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흐름은 당연히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TSMC나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코어웨이브, 암 같은 AI 컴퓨팅 스택 전반의 기업들한테는 정말 큰 기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강자인 AWS의 역할도 이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더라고요. 매기칠 주식 중에서도 가장 유망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요. 네, 그렇죠. AWS는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시장은 늘 그렇듯이 단기적인 변동성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장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소프트 가이던스, 그러니까 예상보다 실적 전망이 낮게 나올까 봐 시장이 좀 왔다 갔다, 찹사이드웨이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잖아요. 같은 건데 이런 단기적인 흔들림 때문에 AI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놓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죠. 예전에 그 2000년에 헨리 블로셋이 아마존 주가 400달러 간다고 했을 때 다들 비웃었지만 결국엔 맞았잖아요. 지금 주가가 그때보다 87배나 올랐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는 이제 막 시작된 대규모 파동, 매시브 웨이브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미중 무역전쟁 같은 지정학적 변수도 계속 있고요. 네, 무역전쟁 이슈도 있죠. 근데 현재로서는 애플 정도를 제외하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은 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중국 관련 매출 감소를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다시 반등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건 시장이 이런 요인들을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또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기술 경쟁이라는 게 단순히 기업 간의 싸움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 안보 문제, 더 나아가서 글로벌 패권 문제로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드레슨 호로이스의 안 미다가 이런 말을 했죠. 이 경쟁은 우리가 있든 없든 일어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궁극적으로 미국 AI 스택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한때 바이든 확산 규칙이라는 좀 복잡한 규제가 있었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미국의 최첨단 칩뿐만 아니라 약간 이전 세대 기술까지 해외, 특히 중국 같은 곳에 판매하는 걸 광범위하게 제한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문자 그대로 파괴할 뻔했다는 비판이 나왔었죠. 아,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뻔했군요. 그렇죠. 근데 하워드 루트닉 같은 인물들이 이걸 문제 삼아서 결국 그 규제가 폐지됐고 다시 미국 기술의 자유로운 확산을 좀 더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정부 입장은 지금 당장 미국 기술을 세계로 내보내야 한다는 거죠. 중국의 부상을 생각하면 더욱 절박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화웨이가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거의 0%에서 순식간에 50%까지 끌어올린 사례를 보면요. 50%나요. 와. 네, 중국 기술 스택의 확산 속도와 그 잠재력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중국은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칩, 이게 뭐 엔비디아보다는 반세대에서 한 세대 정도 뒤처진다는 평가지만 여러 칩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기술로 어느 정도 성능 격차를 메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딥시크 같은 자체 AI 모델까지 개발하면서 풀스택 역량을 굉장히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엔비디아가 중국 AI 시장의 거의 80%를 장악했었고 중국 개발자들도 대부분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 안에서 활동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게 현실이었는데 미국의 수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그 막대한 시장을 화웨이에게 넘겨주는 꼴이 됐고 오히려 화웨이에게 독점적인 이익을 안겨주고 개발자 생태계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규제가 오히려 경쟁자를 키워준 셈이 됐다는 거군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진짜로 승리하려면 엔비디아가 다시 중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화웨이와 B36 같은 경쟁력 있는 칩으로 정면 승부하면서 중국 개발자들을 다시 쿠다 생태계 안에 묶어둬야 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경쟁 구도를 결정할 수도 있는 정말 결정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화웨이와 직접 경쟁하면서도 미국의 기술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하니까 이게 아주 어려운 줄타기긴 하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의 배경에는 정부의 역할, 특히 미국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정말 주목할 점은요. 미국 정부가 이 AI 슈퍼사이클에 단순히 개입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 밟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파워 균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AI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인식이 정부 내에 깔려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AI 시장을 볼 때 단순히 현재의 성장률이나 주가 변동만 볼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리고 또 비유적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질 훨씬 더 큰 미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 발전, 그리고 막대한 투자, 여기에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까지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낼 거대한 변곡점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AI 추론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부터 그에 따른 폭발적인 인프라 투자 열풍, 또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과 장기적인 잠재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첨예한 기술 패권 경쟁 구도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 AI 분야의 이런 다층적인 맥락을 함께 짚어볼 수 있었네요.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정말 거대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걸린 AI 패권 경쟁 속에서 글로벌 표준을 누가 선점하고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 점점 격화될 텐데요. 과연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형태의 국가 간 기술 동맹이나 혹은 예상치 못했던 타협 같은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